안녕하세요, 서호토반입니다. 오늘은 골프 7세대 TDI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We're spending most our lives as an absolute paradise. I love you, I need you, but we gotta make sure I don't get to choose. Cause when I get loose, everyone's around, get bruised, the security is loose. Baby, let's be true, us two. I wish I wanted to, and nothing more.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에서 건축교육 플랫폼 페이스업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34살 한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호토바님처럼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트TV라고 해서 네. 건축 인테리어 관련자분들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7세대고요. 2.0 TD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구매는 제가 2016년 2월 22일 날 신차로 인수를 했고 그 당시 키로수가 22km였는데요. 지금은 19만 5천 km를 막 넘기고 있네요. 19만 5천 킬로요? 예예. 잠시만요.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6년 된 거죠? 그쵸, 6년 2개월쯤 정도에 한 20만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야, 많이 타시네요. 네, 저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진짜 디젤을 타셔야 되는 분이 여기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 이 차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액은 3,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 한 15%, 16% 정도 할인을 받아서 3,27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고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출고하셨죠? 현금으로 바로 완납을 했습니다. 일시불로 예, 맞습니다. 출고하신 거고, 그러면 현재 보험료는 얼마나 오나요? 이게 처음에 제가 28살에 샀던 첫 차여서 네. 그때는 보험료가 330만 원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0만 원, 24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우리가 이제 7번째인가 6번째인가 보험료 납부할 때는 124만 원 정도 납부한 걸로 나오네요. 확실히 이게 경력도 쌓이고 나이도 네. 올라가니까 확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원래 공인 연비가 16.7km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운행해 보면은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해서 운전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보통은 22km, 그리고 정말 잘 나올 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네. 26.2km까지 나와봤습니다. 연비는 정말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바로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장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골프 디자인이 1974년도에 1세대를 시작으로 8세대가 나왔죠.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해치백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완성시킨 게 바로 폭스바겐 골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 헤리티지 정말 훌륭합니다. 지루하지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내 디자인 어떻게 보시나요? 실내 디자인이 사실 화려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버튼 같은 것도 지금 뭐 터치식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려고 이렇게 화려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런 디자인이 오히려 질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수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수하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이쁜.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비입니다. 시내에서 막힐 때 최저로 왔던 게 15km였고요. 출퇴근 시간에 줄 서 있고 콕콕콕콕 이렇게 박혀 있는 네. 그럴 때 이제 12, 13 하다가 도착해서 보면 어쨌든 15 이상은 무조건 나왔었고요. 연비 자체가 너무 좋다는 게 유지비가 적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큰 장점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약간 연비랑도 연결된 얘기긴 한데요. 네. 유지비가 적다라는 거예요. 골프라는 차량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고급 라인에 속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대중적인 브랜드의 대중적인 차량이란 그쵸.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소모품, 파츠들 네.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또한 정비센터를 굳이 안 찾더라도 일반 정비소에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렴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례로 타이밍 벨트 네. 많이 교체하시는데 타이밍 벨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독박 쓸 건데 중고로 사지 마 이런 말이 있는데, 타이밍 벨트가 센터가가 아마 130, 140 정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갈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일반 정비소 가가지고 90만 원에 갈았습니다. 그 정도로 대체품도 많고 수리비도 많이 안 들어요. 유지비가 적다는 게 또 세 번째 장점이겠죠.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또 약간 귀여운 이유인데 세차비가 적게 들어요. 소형차고 차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cc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세금도 적고 세차비도 적게 들고 뭐 그런 좀 짜잘한 장점들이 있어요. 네. 이게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셀프 세차하시나요? 맡기시나요? 예전에 제가 차를 첫 차로 샀다 보니까 네. 이 차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손세차 용품을 왕창 사가지고 셀프 세차를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어요. 그렇게 주말 한 4시간 정도. 근데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의미가 없는 거. 안 하게 되죠? 네, 좀 안 하게 돼가지고 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안 하게 네. 돼가지고 지금은 손세차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면은 이 차량은 얼마 정도 받나요? 32,000원 받습니다. 4만원 이내
이내로 다 끝납니다. 소소하지만 재밌는 네네.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 폭스바겐 골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죠. 또 네. 차가 작으면서도 커요. 작기 때문에 주차가 되게 편하고요. 골목길에 야 여기 주차해도 되나? 주차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작은 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네, 마치 경차들처럼. 맞아요. 네. 또 실내에서 보면은 좀 크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짐 같은 거를 많이 실을 때는 시트를 폴딩해서 짐을 넣게 되는데 저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짐 같은 것도 많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딱 보고 내 차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가늠이 되는 짐들 있죠.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100% 다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눈대중에- 건축 쪽에 계셔가지고 눈에 자리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그 말씀 하시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보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네. 웬만한 건 다 넣을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있어요. 폴딩하지 않으면은 골프 가방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트렁크에만 넣을 시에는 그렇죠. 골프백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장점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네.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다른 차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용적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귀엽지, 네. 연비도 잘 나와, 유지비도 적어, 다음 차는 뭘 사야겠다 이런 욕심이 좀 안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전 거 있죠. 그거를 제가 SK 엔카에서 홈서비스로 받아가지고 며칠 타봤어요. 바꿔볼까라는 생각에 타봤는데 좋긴 좋아요. 근데 그랜저 IG도 괜찮은데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골프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정도 불편한 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만족을 시켜주니까 다른 차로 뭔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첫 차로 구매하셨다, 특히나 그러면 이거 오래 타실걸요? 사실 근데 저희 단점 얘기하고 이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션이 없긴 없어요. 8세대가 자율주행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7세대 때는 자율주행이 없어가지고 제가 앞유리가 깨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보험 처리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다길래 자율주행 키트를 단 거예요. 외국의 7세대는 자율주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 들어온 7세대에는 어떤 그렇죠. 거예요? 그거 말고도 보면 시트도 이거 수동입니다. 심지어 올리는 것도 드득드득 이렇게 열심히 해야 조금씩 올라가는 힘든 네.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뭐 트렁크도 손으로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 옵션이 없다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단점이 있나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된다 정도? 뒤에 성인 2명이 태우면 딱 맞는 것 같고요. 3명이 타면 좀 좁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서퀴즈 차주님께도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생산 중인 해치백 모델 골프는 8세대까지 이어온 역사가 깊은 차량입니다. 현재 타고 계신 골프의 최초 1세대 차량은 몇 년도에 출시했을까요? 1번 1972년, 2번 1974년, 3번 1976년, 4번 1978년. 근데 2번 1974년입니다. 2번이요. 예. 아까 장점 얘기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답입니다.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두 번째 문제, 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이 걱정돼요. 이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응원하겠습니다. 꼭 네네. 성공 타가시기를. 두 번째 문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골프는 원래 개발이 예정돼 있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비틀이라는 모델의 판매량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느낀 연구진들은 골프 연구에 지속적인 반대를 비춘 임원들에게 그러면 땡땡땡 차량을 연구하겠다, 개발하겠다고 속여서 몰래 골프를 개발했는데요. 여기서 연구진들이 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땡땡땡 차량 모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으니까 그때부터 네. 있었던 차량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렇죠. 힌트 하나 드릴까요? 하나만 주실래요? 골프 1세대가 출시된 연도에 같이 나왔고요. 2017년에 단종됐습니다. 이거 거의 정답 알려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시로코? 시로코 정답입니다. 그런 역사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다. 골프가 원래는 임원들이 비틀이 너무 잘 팔리니까 네. 골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예 혁신적으로 시로코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속여서 골프를 개발한 거예요. 와. 근데 골프가 나오고 너무 성공적이고 너무 잘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골프가 시로코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렇구나. 네, 왜냐면 시로코가 또 이제 골프를 이제 따가지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역사를
두 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와,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리고요. 와. 두 번째 문제는 캄던 세차용품. 그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네. 보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제가 이 차를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샀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건방지게 보지 않을까 이런 나름의 걱정이 있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돌려서라도 너 왜 이 비싼 걸 왜 샀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고 네. 오히려 돈도 좀 버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애가 검소하구나 이런 얘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완전 검소한 이미지고 네. 실용적이고 과소비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예의 바를 것 같고 딱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또 실제로 차주님께서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골프가 적정선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후회하신 적 있나요? 정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다만 이런 건 있죠. 뭔가 날이 좋네 오픈카를 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 중고차 어플에 들어가서 골프 6세대 2.0 TDI 까브리올레를 보죠. 까브리올레가 또 있으니까. 네, 그 역시도 또 골프 안에서 고민할 정도로 네. 좀 계속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총평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팔방미인이고 너무 팬시하거나 네. 너무 스피드를 즐기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고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의 95%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는 차다. 첫 차로 구매하면은 정말 차 바꾸기 힘드실 겁니다. 첫 차로 구매하면 못 바꿀 것이다. 지금 20만 겨우 넘길랑 말랑 이러고 있는데 100만 킬로 넘게 탈 겁니다. 어이구, 100만까지. 네. 100만까지 타시면 폭스바겐에서 새로운 차 한 대 줄 수도 있겠어요. 네, 증명해줘서 고맙다. 일단은 20만 킬로까지는 문제 없다는 거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중고차도 사실 운이잖아요. 구매했을 때 좋을 것 같은 중고차는 5년 이내에 8만 킬로 이내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16년도 5만 6만 주행거리 짧은 차들이 있거든요. 1000만 원대 후반 또는 2000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 차량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비비에서 좀 많이 드는 것이 타이밍 벨트이기 때문에 12만 킬로, 15만 킬로 이 사이의 것들은 타이밍 벨트가 교체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만 좀 확인하시면 그거 외엔 딱히 고려할 건 글쎄요. 네. 그건 하나 있을 것 같네요. 네. 통풍 시트가 없어도 괜찮냐? 저는 근데 좀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아하. 2만 원짜리 있어요. 네. 이거 설치하는 거. 그거 설치해서 쓸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아, 무엇보다 이렇게 서우투바님 뵙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건축교육 플랫폼 페이서 한 번씩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네. 채널 디지트TV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